지금부터 배울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을 다시 좀 돌아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도형이라고 하면 도형을 좀 분류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 평면 도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도형을 만드는 그 점, 선, 면을 가지고 우리는 도형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 그치?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도형, 점 두 개만 가지고는 도형을 만들 수가 없거든. 왜냐면 그건 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럼 평면 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점 3개, 선 3개가 있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평면 도형에서 2D에서 3D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입체 도형이 될 거고, 입체 도형, 가장 기본적인 입체 도형은 뭐가 되겠어? 응? 정육면체. 정육면체. 얘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긴 거. 뭐 아니면 이런 그림을 겨냥도라고 하죠. 삼각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원기둥, 원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평면 도형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삼각형을 봐주면 삼각형은 180도, 내각의 합이 180도거든요, 그쵸? 이건 왜 180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일단 이 각, 여기를 중심으로 이만큼을 회전시킨 게 360도입니다.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외우는 거죠, 그쵸? 왜 360도로 시작했냐라는 건 다양한 썰이 있는데,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뭐 이집트 이쪽 사람들이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다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큰 한 바퀴를.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거를 카운팅하는 게 힘드니까. 그치? 그래서 한 바퀴를 360이다로 생각을 하기로 했대. 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인 건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여기에서, 자, 여기 정중앙 잡고 여기서 정중앙 잡아서, 그러면 이거 평행하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 그지? 정중앙이 아닌가 본데, 어쨌든 중앙을 잡아서 요거를 가지고 얘를 싹 접을 겁니다. 아래로 이렇게 접어 내릴 거예요. 삼각형 ABC에서 우리는 이 한 바퀴가 360인 걸 아니까, 그러면 이렇게를 평각이라고 하고 얘가 절반이라서 180도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얘를 딱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딱 접어주면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이제. 맞지?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서 또 이렇게 접어주고, 얘도 또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접어주면 이 각도가 여기로 와줄 거고, 이 각도는 여기로 와줄 거고, 이 각도는 여기로 와주겠네. 그쵸?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세 각을 합한 게 180도가 됩니다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사각형은요, 이제 삼각형은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고요.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쵸? 사각형은요, 그러면 얘는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리면 끊기냐, 왜? 아무렇게나 사각형을 그리면 꼭 이렇게 끊겨야 돼? 이거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사각형은
180도짜리 2개. 그렇다면 오각형이 아무렇게나 그려졌을 때 얘는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180도짜리 3개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각형은 180도 4개, 칠각형은 180도짜리 삼각형은 5개로 만들어지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n각형은요 어떻게, 내각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180 곱하기 n-2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정n각형, 정다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180을 3으로 나눠서 60, 60, 60인 거 나오는 거고, 얘는 180짜리 2개를 360을 4로 나눠서 90, 90, 90인 게 나오는 거고, 정오각형은 180도를 3배에서 540을 5로 나눠서 108, 108, 108, 108 나오는 거고, 그치? 정육각형은 얘는 180도짜리가 4개야. 720이야. 그치? 720을 6개로 나눠서 120 나오는 거고, 따라서 얘는 n에 180 곱하기 n-2로 나눠줍니다. 이걸 일반화하면 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얘는 진짜로 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근데 n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 곱하기 n-2다를 할 때 가끔가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림을 그냥 편하게 오각형을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게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났어. 180 곱하기 3을 해서 540이야. 이게 기억이 안 났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얘는 삼각형으로 쪼개면 됐었지를 기억을 했어. 근데 삼각형을 쪼갤 때 가끔 이렇게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됐죠. 이거 왜 잘못됐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180 곱하기 5를 하겠다라는 거잖아.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내각의 합이라고 하면 지금 180 곱하기 5에는 이만큼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알겠습니까? 180 곱하기 내각의 합이라고 하면 요거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80 곱하기 5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도형을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된다고요? 대각선으로 잘라서 180, 180, 180, 180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안 되는 게 뭔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각형에 대해서 뭐 명칭 같은 건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변이에요, 꼭지점이에요, 대각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얘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요만큼을 외각이라고 해요. 외각 알아야 되나? 모르나 우리? 모르나? 외각에 대한 성질을 모르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렇게 180 곱하기 n-2로 구해요. 그쵸? 여러분, 그럼 외각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n각형의 외각의 합. 외각이라고 하면 여러분, 삼각형이 있으면 외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내각의 합은 얘 더하기 얘예요. 이거 무조건 180 나오는 거 알아? 그치? 외각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가 외곽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치? 똑같으니까, 막곡직각으로 똑같으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나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나 어찌됐건 얘는 삼각형 ABC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각도 그렇고 보라색으로 표시한 각도 그렇고 무조건 각 A의 외곽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외곽의 크기의 합이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가 되던가 아니면 이거 더하기 뭐 얘도 연장해서 여기 더하기 여기가 되던가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일까? 생각하고 대답해야지. 몇 도일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 파란색만 더한다라고 해볼게요. 보라색 다 지우고 설명하기 편하게. 어차피 똑같은 거 알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 몇 도예요? 180이죠. 이거도 180이죠. 이거도 180이죠. 그러면 노란 거 3개랑 지금 파란 거 3개 더한 게 몇 도야? 180 곱하기 3이네? 맞지? 얘가 180 곱하기 3이네. 이거에서 뭐만큼 빼야 돼? 노란 거 3개만큼 빼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외곽의 합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노란색 3개는 몇 도예요? 180이죠. 따라서 외곽의 합은 몇 도예요? 360인 거예요. 맞지? 자, 이게 사각형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노란색은 계속 그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계속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좀 더 진하게 해서 얘, 파란색으로 외곽을 계속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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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치? 여러분 여기를 표시하나 여기를 표시하나 똑같은 각인 거 생각을 해야 돼요. A, B, C, D고, 자 그럼 A의 외곽 더하기 B의 외곽 더하기 C의 외곽 더하기 D의 외곽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18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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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이야. 그치? 그러니까 180 곱하기 4에서 내각의 내각의 크기를 빼줘야겠네. 사각형에서 내각의 크기는 몇 도가 나와요? 빼기 360 나오면 되겠죠? 그럼 외곽의 크기의 합이 몇 도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지금 아무도 계산을 안 하고 있나요? 360이겠죠, 그쵸? 맞죠? 오각형도 볼게요. 오각형을 볼게요. 자,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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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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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 다시 한번 180, 180, 180, 180, 180, 180 5개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빼면 내각의 크기는 오각형에서 몇 도죠? 내각의 합은 540이죠. 그쵸? 얘는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쪼개지는 거야. 여기서 180 곱하기 3만큼을 뺄 거야. 그러면 360이야. 무조건이야. 외곽의 크기의 합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360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문제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정다각형, 이 사람 눈 똑바로 뜨세요. 정다각형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고, 정다각형의 일부분이다 그랬을 때 이 정다각형의 하나의 외곽,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외곽이 30도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정다각형은 몇 각형입니까? 12각형이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지금 12각형 정삼각형은 각이 안쪽으로 3개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외곽도 똑같이 3개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외곽도 3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는 정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30도가 몇 개가 모여야 외곽의 합인 360을 만들 수 있느냐 라는 뜻이겠네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각선이라고 하면 뭐예요? 정의,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
연결한 선분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치? 아니야, 꼭지점이라네.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쵸? 왜냐면 삼각형은 이웃하지 않은 변 자체가 없어요. 아니,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자체가 없어요. 얘랑 얘랑 이웃, 얘랑 얘랑 이웃, 얘랑 얘랑 이웃, 다 서로 이웃해 있는 관계예요. 그쵸? 대각선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각형부터 생길 건데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죠. 자, 대각선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형의 대각선을 구해달래요. 개수가 몇 개인지. 2개인 거 너무 쉽거든요. 자, 이게 오각형이 되고 육각형이 되고, 사실 칠각형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해보려고 그러면 참 힘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은 얘가 그려주지도 않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 육각형으로밖에 못해줘, 멍청이가. 칠각형이라고 할게요. 자, 대각선을 개수를 세보자. 오각형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네. 그치? 오각형이다. 육각형은 여기서부터 그거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발시킬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여기서는 하나, 둘. 지금 셋, 셋, 둘 했고, 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깔라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네. 3, 3, 2, 1 할 거네. 맞죠? 자, 칠각형에서는 그럼 여기서 그을 거야. 몇 개 그을 수 있겠어? 처음에 출발시킬 때. 이게 중요해. 칠각형에서 처음에 몇 개를 출발시킬 수 있어? 4개 출발시킬 수 있어. 잘 기억해놔. 칠각형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그을 거고, 여기서도 또 4개 그어주겠죠. 하나, 둘, 셋, 넷, 4, 4. 자,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개 그을 수 있어? 하나가 이미 그어져 있네? 하나, 둘, 셋. 또 여기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죠? 하나, 둘을 그어놨으니까 하나, 둘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이 그어져 있으니까 몇 개 남아요? 아니구나. 3개가 그어져 있구나. 하나, 둘, 3개가 그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 남았네요. 그쵸? 여기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죠, 이제? 얘도 그어져 있고, 얘도 그어져 있고, 얘도 그어져 있고, 얘도 그어져 있네? 그럼 그을 게 없네? 맞아요? 여기서도 그을 게 없네? 4, 4, 3, 2, 1 다 더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지금 일반화를 하는 게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반화를 하느냐?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자,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으로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N각형이라고 해봐. 그러면 처음에 N각형의 이 꼭지점에서 처음에 출발시킬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가 나와요? 아니, 오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N각형. N-2가 아니에요. N-3이죠. 이웃하지 않은 2개의 꼭지점으로 쏠 거야. 근데 이웃하지 않은 거, 여기엔 지금 총 5개의 꼭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치?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웃하는 2개야. 그치? 근데 서준아, 나에서 나로 이렇게 쏠 순 없잖아, 선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출발시킬 수 있는 게 N-3개가 될 거고요. 자, 출발점은 총 몇 개의 출발점이 있어요? N각형일 때 여기가 쏘는 데인데 N-3개만큼의 선을 쏘아요. 맞지?
근데 몇 개가 출발점이 있어? n개만큼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오각형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n-3개의 선을 각각의 꼭지점에서 출발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그었고요. 또 하나, 둘 그었고요. 또 하나, 둘 그었고요. 하나, 둘 그었고요. 마지막 여기에서 하나, 둘 그었어요. 그럼 지금 선이 몇 개가 생겨? 전체 지금 2개씩 5번 쌌으니까 10개 생기죠, 그쵸? 근데 대각선은 지금 봐줬을 때 여기도 정확하게 2번이 중복되고 여기도 중복되고 딱 2번씩 중복이 됐어. 10개의 선은 지금 딱 정확하게 2번씩 그어져 있는 상황인 거네. 맞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까지 와주면 되겠네. 오케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2분의 n의 n-3이다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알겠어요? 대각선이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하면 풀 수 있어요. 그치? 여러분 이거 사실 처음에 배우는 게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처음 배워요. 이 문제가 이제 중3 과정에서 또 나오거든. 뭐 며칠로 해야 되니? 이 과정이 이제 이게 중3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중3 2차 방정식 활용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대각선의 개수가 135인 다각형은 몇 다각형입니까?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오각형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식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식을 당연히 주어주지 않죠.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 n각형일 때 n 곱하기 n-3을 2로 나눠서 얘가 대각선이 135개가 되게. 그러면 n 곱하기 n-3이 270이라는 소리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3n, 이건 여러분 이렇게 분배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70은 0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하여라 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n-18과 n 플러스 15로 인수분해가 돼서 n은 마이너스 15거나 n은 18이에요. 따라서 18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135개예요. 이거를 구해야 돼. 근데 중1-2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아무리 꼼꼼하게 배워도 진짜 이거를 백지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외워서 푸는 애들은 못 풀어요. 중3 과정에 나왔을 때. 왜냐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외우는 건 진짜 까먹을 수밖에 없어.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외우고 있지. 외울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거를 설명을 항상 하니까. 너네들한테만 설명을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이거를 몇 번을 설명을 했겠니?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만 설명하는 거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 보라 그랬는데 또 까먹었으니까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하면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억에 남는 거야. 어쨌든 외워서 풀면 기억에 안 남아요. 대각선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대각선이라는 건 이웃하지 않는 변으로 써야 돼. 그럼 여기서 쏠 수 있는 건 나 빼고 왼쪽 오른쪽 빼고니까 n-3개를 빼고 쏘는 거야. 맞지? 근데 출발할 수 있는 게 n개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랑 얘는 완벽하게 겹쳐. 그러니까 딱 나누기 2를 할 거네. 오케이? 2분의 n 곱하기 n-3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적용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내용을 막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거든요. 정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요거다. n각형의 내각의 합은
그냥 N각형이라고만 쓰면 안 되겠구나.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N각형의 내각의 합. 그리고 N각형의 외각의 합은 무조건 360이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각선의 개수. 얘는 2분의 n의 n-3이다. 요거 결론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랑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외곽의 합이 무조건 360이 나온다라는 거. 그쵸? 설명은 충분히 자세하게 했어요. 오케이. 결론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 이 도형의 3대 요소, 우리 방학강 처음 시작할 때 도형의 3대 요소가 점선면이라고 했어요. 그쵸? 점선면. 점 하나만 있으면 결정 지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점 하나를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점이 최소한 2개는 되어야 우리는 선 하나를 고정으로 확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점 3개가 되면 뭐가 된다고? 점이 3개가 있어. 그러면 3개를 동시에 지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점 3개를 동시에 지나는 건 뭐가 있다? 무조건 점 3개를 동시에 지나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원이 무조건 하나 있다. 어떤 성질 때문에? 얘들아? 외심의 성질 때문에. 그치? 얘 수직이 등분선, 수직이 등분선, 수직이 등분선을 찍어놓고 얘를 컴파스를 이렇게 돌리면 원을 완벽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 점 3개가 하나의 선 위에 있을 때는 이때는 점 3개를 동시에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래서 우리 1차함수 설명할 때 이 얘기했죠. 점 3개가 동시에 한 직선에 있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얘기했죠. 그쵸? 얘와 얘를 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그 기울기를 구하고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요렇게 2개의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3개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보면 원은 여러분 굉장히 특이해요. 평면인데 얘는 다각형은 아니에요. 그쵸? 각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고든 선분으로 연결된 걸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근데 원은 여러분 정의가 뭐냐면 한 점에서부터 이 정의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 원이 됩니다 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쵸?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치? 한 점을 딱 찍고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걸 이렇게 돌리면 그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거에서 원에서 이제 명칭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얘는 원의 중심이고요. 그쵸? 이런 건 안 써도 되겠지. 얘는 반지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얘는 이름이 여러분 할선이에요. 할선이라고 하면 이름이 너무 생소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할선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분할선, 원을 분할해주는 선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할선에서 원의 내부에 있다라는 건 요렇게, 얘는 이름이 뭐라고요? 현이고요. 현. 그리고 할선이나 현에 의해서 요렇게 갈라지는
요 부분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활골이 됩니다. 활골. 오케이? 활골. 화살 모양으로, 활 모양으로 생겼죠? 요거 당겨서 쏘는 이 활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은 이렇게 생겨도 현인 거지, 이렇게 생겨도 현일 거고, 또 이렇게 생겨도 현일 건데, 여러분 지금 1번, 2번, 3번 세 개의 현 중에서 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현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원 내부에. 그 무수히 많은 현 중에서 현의 길이가 가장 길려면 어때야 돼요? 현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지름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될 때는 무조건 어때야 돼? 원의 중심을 꼭 지나가야겠죠. 그쵸? 현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지름이다. 그러려면 원의 중심을 꼭 지나야 한다 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요런 것도 원의 중심에서 원주 위로 이렇게 보내주면 얘는 이름이 뭐가 돼요 이제? 그쵸, 부채꼴이 되는 거죠. 부채꼴일 때 중요한 게 이거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부채꼴인 거고, 여기서 요거 얘가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1-2 하면서 반복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호인 거죠. 호.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뭐 했었어요 여기서? 원중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대한 것도 했었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정비례, 중심각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뭐가 있지? 호의 길이가 있었고, 또 부채꼴의 넓이가 있었고, 근데 비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현의 길이가 똑같다면 요만큼 현의 길이와 요만큼 현의 길이가 똑같다면, 색깔을,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똑같다면, 그때 요 현을 가지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현의 길이가 같다면 당연하게도 중심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근데 현의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이게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을 때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 중심각의 크기를 2배를 해서 이렇게 늘려놨다고 치면 이때의 현은 이거거든요. 그쵸? 2배보다 훨씬 짧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요 여러분,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자.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 어제 하지 안다고 했는데, 원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자, 원넓이 구하고 원둘레를 얘기를 하려면 원주율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원주율은 뭐냐면, 원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지름이 있고, 그치? 그리고 말 그대로 원주가 뭘 뜻해? 원주가 뜻하는 게 원둘레야. 원주, 이게 원의 둘레의 길이를 뜻하는 거야. 그치? 얘는 지름이야. 그러면 원주율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뭘까요? 얘는 뭐에 대한? 원주의, 아니지, 뭔 소리야,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입니다. 아, 너네 지난번에
누적평가 보고 엄마한테 내가 카톡 드렸었죠. 그 희선이 비화 비율에 대한 개념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공부해서 오라고. 현욱이도 그렇고 민준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연진이도 그렇고. 뭐가 잘못됐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때? 문제가 아마 이거였을걸. X값 증가량이 6이고 Y값 증가량이 12일 때 X값 증가량에 대한 Y값 증가량의 비율은 몇입니까? 였어. X값 증가량은 6이야. 문제에서 기울기가 뭐 Y는 2X인 직선에 대해서 X값이 6 증가했을 때 그때의 Y값 증가량에 대한 비율을 구하시오 였거든요. 비율은 뭐야? A 대 B야. 얘는 A의 B에 대한 B가 아니고 B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는 B에 대한 A의 B인 거고, 얘 또는 A 대 B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이 대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대한은 뭘 표현하기 때문에? 기준량. 그렇지. 기준량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P 아니에요? A 대 B에 대한 A의 B. A 대 A 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왜 중요한 거야? 뭐로 분해 뭐뭐 분해. 그래, 뭐뭐 분해가 분모가 왜 중요한 거야? 뭐로 나누기 기준값이 왜 중요한 거야? 기준이. 봐봐. 나랑 서준이랑 피자를 먹을 거거든. 자, 서준이는 5조각을 먹을 거고 나는 한 조각만 먹을게. 알았어? 근데 똑같은 피자예요. 똑같은 크기의 피자예요. 자, 서준이가 먹는 5조각은, 이서준 글씨 똑바로 안 쓰니까 조금만 주겠습니다. 서준이가 먹는 5조각은 몇 분의 몇? 너무 조그만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준이가 먹는 5조각은 16분의 5. 나는 한 조각 먹을 거야. 너무 양심 없나요? 이렇게 합시다. 한 조각만 먹겠습니다. 나는 2분의 1만 먹을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비교를 할 건데 기준이 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을 거잖아. 그치? 한 걸음만 간다 그랬을 때 애기가 걸어가는 거랑 다리 긴 연진이가 걸어가는 거랑, 그쵸?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야. 맞죠? 한 조각만 먹을게요. 이거지. 오빠가 와가지고 야 라면 한 입만 했는데 다 먹은 거지. 남은 게 없는 거야. 그 상황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기준인지가 중요하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인데요.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는 뭐 분의 뭐? 지름 분의 원둘레가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파이로 표현하는 거고, 근사값으로 어떻게 3.14 뭐 1592, 6535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나올 거네요. 그쵸? 오케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은요, 원은 항상 닮음이에요. 이해되나요? 원은 항상 닮음이에요. 합동이라는 건 모양도 같고 크기가 같아야 돼. 그치? 닮음인 거는 모든 정삼각형은 다 닮음이야. 얘랑 얘는 항상 닮음이야.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쵸? 얘를 확대시키면, 요거를 확대시키면 얘랑 똑같이 겹쳐지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겹쳐지는 걸 만들 수 있어. 무조건이야. 그렇지? 모든 원은 닮음이겠죠. 닮음인 도형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그림이 이렇게 정삼각형 아니게 그릴게요. 자, 얘랑 모양이 똑같은, 하지만 크기는 다른,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자,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5고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얘랑
얘의 길이의 b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도 5a 대 3a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도 여기도 5b라고 하면 여기도 3b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사이즈의 원에서의 원의 둘레랑 지름이 이 사이즈의 원에서의 원의 둘레 지름의 b랑 똑같을 거라고.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원 둘레를 측정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 실을 가지고 한 거예요. 실을. 근데 그 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땠냐면 원 둘레를 이렇게 실로 한 바퀴 감았던 거랑 원 지름을 딱 이렇게 했던 거랑 원 지름짜리 이 길이를 원 둘레에 감으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자, 이만큼 한 바퀴, 그리고 또 이만큼 두 바퀴, 그리고 또 이만큼 세 바퀴 하고 여기에 조금의 길이가 더 남은 거야. 요만큼 조금의 더 길이가 남은 거야. 이게 1, 2, 3.14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원주율인 거예요. 오케이, 이게 원주율인 거야.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원이 있을 때 배웠죠, 여러분?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구해요, 이제? 얘를 한없이 잘게 쪼개주는 거네.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자,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붙여놓고, 아니 자른 거를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칠해놓고, 얘를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고 파란색이 되는 건 아래에서 위로 꽂아주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얘를 잘게 붙이고를 해주면 뭐가 된다 이게? 요런 모양으로 쭉 붙일 수 있겠네요. 그쵸? 아이고, 너무 두꺼워졌네요. 쭉 해서 마지막에 이런 모양으로 해서 옆에 파란색을 갖다 붙이면 이 원과 넓이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이만큼 원 둘레의 정확히 딱 절반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더 잘게 쪼개서 붙이면, 즉 여기가 라운드 모양인데 이 라운드가 정말 라운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얘를 잘게 쪼개는 거지. 그치? 거의 이 선이 될 정도로 잘게 쪼개는 거지. 그렇다면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잠깐만, 켜질 거야. 뭐가 된다? 이 길이는 결국에 지름의 반이 될 거고, 그치? 이 길이는 반지름이 될 거예요. 자,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게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주율에 비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지름 분의 원주율, 원주를 우리는 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원 둘레의 길이인 원주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니까 지름은 2r 파이가 되겠죠. 그쵸? 반지름은 여러분 이거 했었죠?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라서 소문자 r을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둘레는 2r 파이. 그러면 지름이라는 게
2R판이니까 얘는 R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R 제곱 파이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처음 배우는 게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6학년 2학기 때 배울 때가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때는 원주율을 3.24로 3.14로 또는 뭐 3.1로 뭐 7분의 22로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지. 운 좋으면 문제에서 그냥 3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 거의 없고,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 그냥 파이로 계산하고 우리 문자식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쉽죠, 중등 과정에서. 그쵸? 자, 여러분 결론만 쓰세요. 원주율이 뭐라고요? 뭐분의? 원주율은 뭐분의? 뭐에 대한? 지름분의 뭐라고? 원둘레라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뭐에 대한? 지름에 대한 원주의 b인 거야. 여러분 a 대 b라고 하면 얘는 a 대 b라고 쓰고, 기준이 얘가 기준이 돼야 돼. a의 b에 대한 b가 되던가, b에 대한 a의 b가 되던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b입니다. 비율로 표현을 하면 얘가 이제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율로 표현하면 얘가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주의 b. 따라서 원둘레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 거고, 얘가 2R 파이가 되는 거고, 원 넓이는 R 제곱 파이예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나아가서 부채꼴의 넓이, 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중심각은 세타, x라고 합시다. 그냥 x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당연히 소문자 r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r제곱 파이를 구해서 원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60분의 x예요. 요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고 해봐. 그런데 이 길이는 안다고 해봐. 호의 길이. 얘를 L이라고 해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에서요, 호의 길이 L을 표현하는 건 어떻게 구해야 돼요? L은 얘는 전체 원둘레를 가지고 2R 파이 원둘레를 가지고 여기에 360분의 x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이 친구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는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x, 하나는 2r 파이 곱하기 360분의 x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얘를 2분의 1l, 양변을, 이거의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야. 2분의 1l이라고 하면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죠? 맞죠? 얘랑 모양 굉장히 비슷한 거 보여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지? 요 상태에서 양변에 곱하기 r 곱하기 r을 해주면 2분의 1 r l이에요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x가 되는 거야. 즉 뭐가 된다? 원이란다.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2분의 1 RL.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랑요, 얘만이에요.
중심각의 크기는 몰라요 지금.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2야. 맞아?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 근데 결론이 뭐가 나와? 부채꼴의 넓이가 나와. 됐어요 여러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어떻게? r 곱하기 파이를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360분의 중심각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뭘 알고 있으면 얘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모르더라도 요게 이 호의 길이가 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부채꼴의 넓이를 그냥 구해버릴 수가 있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r제곱 파이하고 360분의 중심각 나오면 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중심각을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r이 뜻하는 건 원의 반지름, l이 뜻하는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중학교 1학년 이야기 과정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머릿속에 끝까지 남아있다면 문제를 쉽게 푸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정리합시다. 부채꼴의 넓이는 요거